1번입니다.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우리 뭐라 한다? 중요한 거죠.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최종 지지물에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주어진 형태를 보시면서요. 우리 수용장소의 최종 형태를 거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수용 장소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를 해서, 그죠? 분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형태는 원래 뭐냐면 이렇게. 자, 어떤 지지물이 있으면 수용 장소라는 게 여러분들 집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집이에요. 자, 여기 변압기가 있으면 이 변압기에서 여러분들 집으로 연결되는 이런 전선이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전선을 우리는 뭐냐면 가공인입, 여기 4번 나와 있는 가공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가공인입선. 답을 4번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분기를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뭐죠? 분기를 해서 다른 어떤 수용 장소로 중간에 뭐가 없어요? 지지물 없이 분기를 해서 가는 요 전선을 우리 뭐라 합니까? 연접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요거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뜻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답을 찾아야 잘못하면 답이 뭐가 된다? 4번이 답이 된다. 4번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답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에 대한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2번은 우리 뭐냐면요. 이 형태를 보시면 자, 리플풀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리플풀이요. 자, 우리 리플풀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의가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정류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서요? 교류가 들어가서 뭐로 바뀌는 거죠? 직류로 바뀝니다. 그죠? 요거 인버터죠? 정류입니다. 자, 근데 형태가 교류가 들어가서 이 형태가 100% 직류가 딱 되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이런 정류를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100% 되는 거 없다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리플, 맥동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맥동류에서 특별하게 리플풀이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 우리요? 10%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3번. 표시는 3번에 대놓고 읽을 때는 2번이라고 읽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리플풀이에 대한 정의 우리 작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번 2회 시험에 또 이렇게 한번 튀어나왔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자꾸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 형태를 좀 보시면서 답을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압이 220V라고 한다. 이때 절연저항 값으로서 옳은 걸 구하라. 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우리 절연저항 값이 여러분들 거기 형태를 보시면 이 절연저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가 제가 지금 그건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절연저항이 어떨 때는 0.5고 어떤 때는 1.0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뀐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SLV가 있고요. 그 다음에 PLV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 절연저항이 얼마냐면 0.5메가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500V 이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500V 뭐가 되죠? 초과. 이때 절연저항은 얼마나 가냐면 1.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20V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숫자 나와 있는 건 상관없이 전부 다 1.0이 되는데 1.0 이상이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굳이 뭐 숫자에 대한 전압에 대한 규정은 똑같이 1.0 뭐 이하가 돼도 1.0 초과가 돼도 1.0이니까 굳이 이 부분을 우리가 왜 나눴냐 이런 얘기 되죠. 그건 이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절연저항이고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시험전압이 있어요. DC 시험전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어진 시험전압 때문에 요걸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몇 볼트냐면요. 250V. 그 다음에 500V. 여기는 뭐죠? 1000V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우리 뭐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시험전압이 나왔다면 얘는 220이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시험전압 따지면 답이 몇 볼트죠? 500V. 그죠? 그렇지만 절연저항을 물었으니까 똑같더라. 자, 그 형태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거 살짝 만들어 놓으셔도 무난할 듯 싶습니다. 4번 갑니다. 4번. 자, KSC 뭐 IEC 뭐 규정해 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듯하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뭐 규격이 60364에서 뭐 이런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는 그냥 그런 게 뭐 있나 보다 규정이요. 그 정도만 보시고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우리 절연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죠. 임피던스를 삽입해서 대지에 접속하고 도전성 뭐 단독 접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이러한 계통 접지를 우린 뭐라 하나? 임피던스 나왔으니까 우린 답을 모르죠. IT 찾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계통 접지에는 크게 종류가 몇 가지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TN 계통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TT가 있고 뭐가 있냐면 IT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TN에 가면 TNC가 있고 T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TN에 요거 2개를 합해놓은 TNCS가 있겠죠.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형태를요. 그래서 뭐 이런 구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금 신경 쓰시면서 어떨 때 우리가 TN 계통이고 TT라고 그러고 우리는 IT는 쉽습니다. 뭐 있으면 돼요, 우리는? 임피던스. 그래서 요 회로들을 사실 이렇게 제가 끌고 왔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IT 계통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보면 여기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임피던스. 만약에 이 그림이 주어지면 그림을 가지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임피던스라는 것이 딱 하나 버티고 있네요. 요거만 있어요, 임피던스가. 그죠? TT나 TN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피던스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뭐라 하자고요? IT 계통 접지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답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5번도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형태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옥레시탈한 전동기가 소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규정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뭐 출력이 아주 미약할 정도로 작거나, 그렇죠? 담당자가 항상 상시 우리가 상주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전격 전류가 얼마, 그다음에 배선용 차단기가 얼마, 뭐 이런 규격이 주어졌을 때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규정을 한번 살짝 보고 올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출력이요. 얼마 이하일 때죠? 0.2kW 이하일 때 전등. 작아요. 작으니까 여기다 굳이 뭐 과부하 보호 장치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 돈 들여가면서요. 아까처럼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구조상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전혀 생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사실은. 과전류 차단기 얼마라고 있습니까? 16A. 배선용 차단기 전격 얼마였죠? 여기요? 20. 요게 사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과전류 차단기일 때는 16,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일 때는 20. 여기서는 지금 그 부분이 없는 거죠. 단순하게 요거죠. 그죠? 요거일 때는 우리 뭐자고요? 과부하 보호 장치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더라. 돈 들여가서 하지 말자. 꼭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답은 우리는 2번을 찾도록 합니다. 그 형태를 좀 보시면서 내 거로 한번 살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체크를 좀 잘 하고 넘어가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요건 이제 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고압용 개폐기에서 차단기, 필레기, 기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아크가 생기는 거네요. 아크. 여기서는 요거죠. 키워드는요. 자, 고압용일 때 아크 뭐죠? 불꽃 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압이 들어와서 불꽃이 튄다. 그러니까 과연 이격거리를 얼마큼 드려야 거냐. 항상 짝은 뭐죠? 특고압이니까. 고압일 때하고 특고압일 때. 어느 게 더 위험한가요? 여러분들 아랫게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압용일 때는 몇 미터 띄우고요? 1미터. 그다음에 특고압용일 때 얼마 띄운다고 우리요? 2미터 이상 띄우죠. 이렇게만 체크하셨다가 답을 찾는다고 하면 뭐 6번 답 찾는 것은 그렇지 하고 답을 찾는 데 있으면 전혀 상관없을 듯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신다고 하면 여기서의 답은 뭐가 돼요? 고압이니까 몇 번? 2번. 만약에 이 문제가 특고압이다 그러면 몇 번이죠? 4번. 뭐 그 정도 답 찾는 것은 그렇지 하고 답을 찾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6번 그 정도 찾으셔도 무난할 듯 싶습니다. 6번요. 다음에 7번 가볼까요? 7번 갑니다.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우리 퓨즈에는 이제 크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포장 퓨즈가 있고요. 하나는 비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견뎌야 되냐? 하나는 1.25배, 하나 1.3배 들어왔을 때 우리 뭐 한다? 견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바꾸는 거요. 자, 비포장 퓨즈일 때는
전류가 몇 배까지는 견딘다고요? 우리 퓨즈니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넘게 들어와도 끊어지면 안 된다고. 어느 약간 오버돼서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규격보다 조금 크게 들어오는 거 일단은 약간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몇 배까지는 견디자고요? 1.25배까지는 견디자. 포장 퓨즈일 때는 몇 배까지는 견딘다? 1.3배까지는 끊어지지 말고 견뎌야 된다. 근데 몇 배가 들어왔냐면 2배가 들어왔네요. 이때도 견디면 안 돼요. 그죠? 이때는 끊어져야 돼요. 퓨즈의 목적을 달성하러 가야죠. 그죠? 내가 견딜 수 없는 만큼의 넘치는 전류가 들어왔으니까 끊어버리자. 근데 끊어지는데 한 달 후에 끊어진다. 그러면 회로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고서 몇 분이 내 끊어질 거냐.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여기는 2분, 여기는 120분입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요것도 나올 수 있는 게요. 3가지의 종류가요. 요거 물어보는 거 하나, 2배를 물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물어보는 거 하나. 그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요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나 있다. 우리는 3가지 종류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답을 한번 이제 찾으러 가볼까요? 요거 외웠다고 보고요. 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되는 뭐라고 하나? 비포장 퓨즈입니다. 비포장이에요. 포장이 아니라 비포장. 비포장 퓨즈에서 2배가 들어왔다. 그러면 몇 분 안에 우리요? 2분 안에. 그죠? 2배니까 뭐죠? 2분.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좀 편하게 갈 때 쉽습니다. 자, 그리고 2분하고 몇 분 있었죠? 아까 2배 때? 120분. 120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나오면 공부를 그래도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시는 분이 이거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뭐 여기저기서 너나 없이 많이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충분히 답을 맞추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확인하셔서요. 여덟 좀 만들어서 내 거로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갑종. 그죠? 우리 종류가 몇 가지 있죠? 갑종이 있고요. 을종이 있고 병종이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기본 규격을 뭐죠? 정해놨습니다. 갑종. 그리고 공사할 때는 을종하고 병종 나눠서 공사합니다. 자, 그러면 을종을 공사할 때는 갑종 나와 있는 그 값에 우리 얼마로 해서 2분의 1. 병종 지역에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해진 값에 갑종 값에다 우리 뭐 해서 2분의 1을 해서 강도를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용어 중에서 요거네요. 단도체. 자, 우리 단도체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단도체는 우리 답을 먼저 쓴다 그러면요. 이거 뭐죠? 그렇죠? 요겁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뭐죠? 애자. 요거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뭐 들어가죠? 588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목주도 우리 뭐죠? 588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요 표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표. 그죠? 요거 보시면서 좀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철탑에서의 강관. 그죠? 여기 1255잖아요. 아까 했던 요거죠. 강관. 1255. 그리고 745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745. 형태를 보시면 자, 우리 형태 조금 아까 보시잖아요. 588 있었고요. 어디 있죠? 588.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요거죠. 근데 목주는 기본이 원형이에요. 나무로 되어 있다고 보시고 목주 기본이 원형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588, 588, 588, 588로 되어 있다. 그렇죠? 조금 아까 우리 뭐라고 됐나? 우리 형태 보면 다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도체일 때 얼마입니까? 666이에요. 근데 우리 이 문제는 지금 다도체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됐나? 단도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도체 안에 우리 뭐죠? 기타라고 돼 있습니다. 기타가 우리 뭐죠? 745예요. 요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도체의 기타니까 얘는 우리 뭐라고 하는 거죠? 단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도체일 때는 뭐라고 하죠? 다도체일 때 666이고요. 단도체일 때 기타일 때 뭐로 간다고요? 745로 간다. 요거 좀 기억하시야 돼요. 여기 우리 뭐죠? 갑종, 을종, 병종 지역 뭐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갑종. 요거에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 병종이나 을종 지역에서 계산할 때요. 그래서 여기 형태를 요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다. 단도체일 때 우리 뭐로 갔다고요? 745로 갔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됐죠? 자, 9번 갑니다. 근액 깊이를 묻고 있네요. 자, 여기서 기억하시다 그 두 개입니다. 하나 18m고요. 하나 뭐죠? 하중이 6.8짜리인데요.
기본에 이제 두 개로 갈라져요. 이 형태를 한번 볼까요? 형태를 보면 16m 이하가 있고요. 자, 이 형태를 보면 그래서 15, 뭐 16 아래쪽이냐, 16에서 넘어갔느냐, 16에서 20까지 가느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 이하일 때는 뭐죠? 그 전주의 길이에다 곱하기 뭐죠? 2분의 1이라 6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m를 초과하고요. 우리 몇 미터까지요? 16m까지는 얼마를 깊이를 묻고요? 2.5를 묻고 다시 15를 초과해서 20m 이하일 때는 몇 미터를 묻는다고요? 2.8m를 묻는다. 그때 설계하중이 얼마입니까? 6.8kN 이하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요거 전주, 그죠? 요 지지물의 길이에 대한 규정하고 하중에 대한 요 기준. 자, 뒤에 이렇게 됐다. 이때는 요거 계산한 값에 뭐를 더한다고요? 30cm를 더해서 계산한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보시면 몇 미터라고 했어요? 18m라고 돼 있잖아요. 18이니까 어디 오나요? 여기로 오네. 요 안에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미터예요? 2.8입니다. 그러면 이쪽이냐에 따라서 30cm니까 0.3m를 더할 거냐, 더하지 않고 그냥 2.8이 될 거냐, 그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하중을 한번 살짝 보러 가볼까? 설계 하중이 뭐라고 했죠? 6.8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6.8이니까 요거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그냥 2.8입니다. 요걸 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을 2.8 요거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 3.1이 있으면 고민했을 텐데 3.1도 없으니까 그런 고민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요. 자, 그래서 답은 우리 몇 번이 답이 됐냐면요. 거기 주어진 형태를 보면 답은 2번이 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서 답을 정리를 좀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요. 자, 우리 10번 가볼까요? 10번 갑니다. 우리 지선 설치 기준이네. 그죠? 설치 기준으로서 우리 뭐죠? 틀린 거. 지선은 요거죠. 자, 어떤 이렇게 돼요. 그죠? 지지물이 있고요. 이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 뭐랍니까? 지선이라고 얘기해요. 지선. 자, 지선은 우리 뭐죠? 안전율은 얼마입니까? 2.5 이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은 한 가닥이지만 이건 몇 가닥 이상이에요, 우리요? 세 가닥 이상으로 합니다. 이건 틀렸네요. 몇 가닥이라고 우리요?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먼저. 그죠?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을 쓰게 된다. 그리고 도로를 횡단해서 지선 높이, 도로 횡단할 때 몇 미터? 5m. 그 다음에 지중 부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바깥에 우리가 봉을 씌워야 되는데, 이렇게 씌우자는 얘기거든요. 땅 속에 있는 부분하고 요거거든요. 그러면 땅 바깥에 우리 얼마까지 봉을 씌울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거 몇 cm까지요? 땅 바깥에 우리요? 30cm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지표상이 땅이에요. 땅 위를 뜻하는 거죠. 지표가 땅을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답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려 있네요. 자, 이거 세 가닥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 꼭 좀 기억하셔서 몇 가닥 이상이라고요? 세 가닥 이상. 그러면 세 가닥 이상이면 그 소선 한 가닥에 지름이 있죠.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소선의 지름. 한 가닥 한 가닥의 지름. 우리 몇 밀리죠, 우리요? 2.6mm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규정도 있다. 안전율 얼마? 2.5. 소선의 지름은 얼마죠? 2.6.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11번 가볼까요? 11번. 자, 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ACSR. 그죠? 강심,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 찾는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사용할 때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는 2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2도가 중요한 거 아니라 안전율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좀 보시면서 안전율에 대한 규정을 한번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형태에서 보시면,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자, 우리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의 경우에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있는 답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주어진 이 규정,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나온 이 규정은요, 우리 경동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냐면요, 2.2입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타 할 때 얼마냐면 2.5. 여기 시험이에요.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이겁니다. 기타. 경동선일 때는 2.2, 기타일 때는 2.5. 그러니까 경동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죠? 우리는 기타잖아요. 이거 뭐죠? 이렇게 해놨지만 얘는 뭐에 해당이 돼요? 기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로 갑니까? 2.5로. 2.2이 아니라 2.5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틀리실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쓰시면서 좀 체크를 여러분들 좀 잘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게요.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우리 몇 번입니까? 11번에 관한 내용이었다. 자, 12번 갑니다. 울타리담.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변전서 등에서의 우리 뭐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울타리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형태를 보시면 자, 뭐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충전부 있고요. 바깥에 뭐죠? 담 씌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까지의 충전부 담까지 그 다음에 담 높이 두 개 합한 걸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요거 구하는 겁니다. 높이하고요. 담 그죠? 까지의 거리의 뭐죠? 합계.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다? 여기 문제에서요. A하고 B를 구하는 문제다. A하고 B. 그죠? 우리 A하고 뭘 구한다고요? B를 구하라는 문제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전압이 얼마의 전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게 있다. 그렇죠? 35kV 이하일 때는 두 개 합한 것이 몇 미터죠? 5미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해당이 될 때는 몇 미터? 6미터. 여기를 넘어갔다. 160kV를 초과했다. 그럼 뭐죠? 이렇게 계산한다. 자, 요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주어진 문제 조건 한번 볼까요? 뭐가 됐죠, 여기요? 3, 4, 5잖아요. 그죠? 3, 4, 5예요. 그러니까 뭐를 넘어간 거죠, 우리요? 이걸 넘어갔다 했어. 3, 4, 5니까 160을 넘어갔다. 자, 그러면 아까 계산하는 게 뭐였죠? 요거보다는 더 커야 되니까 6 플러스 조금 아까 뭐였죠? 단수 곱하기 0.12. 자, 우리 단수라는 것이 뭐냐?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10분의 우리 구하는 전압이 지금 뭐라고요? 3, 4, 5죠? 그러니까 3, 4, 5. 자, 우리 마지막 전압이 뭐였죠? 160을 넘어갔을 때 계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곱하기 0.12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뭐죠? 단수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3, 4, 5에서 160을 빼면 여기 뭐죠? 185예요. 나누기 10 하니까 요 값은 뭐가 나오냐면 18.5가 나옵니다. 그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뭐죠? 단수 처리한다는 얘기냐?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 올려. 반올림이 아닙니다. 소수점 나오면 만약에 18.2가 나와도 단수 처리하면 뭐가 돼요? 19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소수점 나오면 하나 올린다. 그래서 19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계산할 때는 우리 뭐 한다고요? 19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하셔서요. 8.28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크게 어려워서 요거 힘들다 뭐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안 보셔도 이거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요?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죠. 어차피 공부하실 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교재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갑니다. 13번. 자, 우리 13번에 관한 내용은 우리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자는 것. 그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발전기에 뭐죠? 과전류가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 뭐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틀린 경우 찾으라는 얘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죠. 두 개. 만. 하나는 kV, 하나는 뭐죠? 킬로와트.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수업 시간에 다 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서 이거 보면 내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서 맞히신 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딱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공부 덜 되신 분들이 이것부터 보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 1000kW일 때는 우리 뭐 하나 외우면 되죠. 우리요? 진기터빈 외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0kV일 때는 우리 뭐죠? 발전기의 내부 고장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였죠? 과전류, 과전압이 있을 때 차단장치 시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는 경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우리 내부 고장인데 우리 얼마 이상의 내부 고장에서 설치하자 그랬죠? 여러분들 조금 할까요? 요거잖아요. 얼마 이상의 내부 고장이 발전기 내부죠? 1000 이상이 돼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만이 아니라 얼마였죠? 5000이니까 이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가 돼야죠? 1000 넘어가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답이 몇 번이 틀려 있나요? 2번이 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도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거의 틀리신 분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많이 외우고 계시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만 쉬운 공부 여러분들은 어렵게 보셨고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강조를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14번입니다. 14번. 자, 우리 조상기를 시설하는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조금은 신경을 좀 써 두셔야 될 부분들이 여기 나오는 13번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우리 조상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수소 냉각 방식의 경우에 수소 선도가 몇 프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나오는 것은 이 형태를 보신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것도 우리 뭐죠? 거기 좋은 것은 우리는 85%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85%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문제만 좀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셨다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수소의 순도 우리 몇 프로죠? 우리는 90%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 하나만 90%,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나오면 뭐가 되죠? 85% 이렇게 찾으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 85인데 다행이에요. 85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 많았다고요. 85인데 왜 없지? 그래서 이제 두 개 놓고 고민하신 거예요. 85면 위 아래야 없으니까 90이 맞나? 80이 맞나? 그러니까 85가 없으니까 90을 쓰신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85가 없어서 90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그도 맞았네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14번 체크를 좀 하셔서요. 이런 시험 문제들도 우리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갑니다. 15번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외우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문제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에서 우리 몇 번이죠? 1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틀린 거요. 15번이요. 형태를 보시면 자, 우리 15번에 대한 부분이요. 형태 한번 읽어보시면 자, 틀린 거. 단면적이 얼마일 때죠?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맞습니다. 그죠? 연동선 얼마라고요? 2.5. 다음에 우리 2번에 보시면 400V 이하, 400V 이하, 400V 이하 세 개가 나왔네요. 400V 이하, 400V 이하, 400V. 전광 표시장치 우리 배선시의 단면적이 0.75 다신 케이블. 자, 우리 1.5 이하에 보면 연동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시장치에서 전광 표시장치 그다음에 배선시의 단면적 얼마 나왔죠, 여러분들? 0.5.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보시면서 이게 뭐지?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신 케이블하고요. 여기 다신 캡탈 케이블 요거 똑같이 갑니다. 그죠? 똑같이 가요. 그러면 답은 1.5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0.5냐 요거냐. 그죠? 0.5가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린 거. 요거 찾으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신 캡탈 케이블하고 다신 케이블하고 똑같은 조건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못 외워도 4개 중에 2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이 문제에서 답은 우리 몇 번이라고? 15번 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16번 갑니다.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에서 나전선을 사용하고 공사 방법으로 전기 시설하는 방법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나전선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피복에 입혀져 있지 않은 나전선 쓰다 보면 뭐 감전사고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곳에서는 뭘 수 있다고요? 나전선을 써도 된다는 이러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죠. 형태 보면 우리 덕트 홍대 버스 덕트하고 라이팅 덕트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여기 있네요. 금속 덕트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덕트 홍사에서는 우리 뭐죠? 버스 덕트하고 라이팅 덕트 홍사에서는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 요건 이제 규정이죠. 옥내 시설한 저압전선의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중에 해당되는 나전선을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버스 덕트 홍사하고 라이팅 덕트 홍사에서는 나전선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촉전선, 그 다음에 취급자, 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니면 전기료용 전선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답을 찾으면 좀 아까 같은 전기료용 전선. 그죠? 출입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요거 틀린 거잖아요. 금속. 아까 뭐라 했죠? 라이팅 덕트하고 아까 라이팅 덕트가 뭐라 했죠? 버스 덕트.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피복에 전해물이 부식하는 장소야. 뭐 화학물질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럼 거기에 피복이 입혀져 있는 전선 저기 있으나 마나잖아요. 왜? 뭐 화학물질 띄어가지고 다 그냥
피복 다 녹아서 없어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터의 시설은.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다? 우리는 2번.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됐죠? 자, 17번 갑니다. 이것도 이제 바뀐 규정이 돼서 그렇죠? 한 2년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자주 나오진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용과 설비에서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가, 요 전압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 가서도 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하나 살짝 외운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우리는 기타는 빼버리고 우리 뭐죠? 요거만 해보자. 조명일 때는 3, 저압일 때, 고압일 때 뭐죠? 6. 요거 답을 찾는다면 우리 뭐라고 됐나? 저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저압일 때 얼마 넣었죠? 3.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6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답은 뭐죠? 우리는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실기시험 볼 때 안 주어져요. 그래서 외우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자주 우리가 다루는 이제 그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18번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기 유의형 전차돼서 여기 직류일대하고 교류일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은 어렵게 갔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의형 전체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이 사용전압이 우리 아주 여러 군데서 사용전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용전압, 자, 우리 기본적인 사용전압은 우리 몇 볼트가 기본인가요? 우리는 400볼트가 기본입니다. 그렇죠? 대지전압은 몇 볼트가 기본이고요? 우리는 300볼트가 기본이다. 그죠? 모르겠다 그러면 300하고 400 찍어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예외 규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기본이 뭐고요? 400인데 예외 규정이 나온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처럼 우리 뭐죠? 형태를 보면 유형, 그죠? 유형. 자, 유형에서 우리는 직류일대하고 교류일대로 갈라진다.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로 되나? 교류인 경우로 되죠. 자, 우리 교류인 경우에는 우리 뭐죠? 40이 됩니다. 교류인 경우에는 뭐죠? 40. 교류인 경우 40. 그러면 직류인 경우는 몇 볼트 되죠? 60. 자, 교통신호등이 있네요. 교통신호등의 사용전압은 우리 몇 볼트가 되죠? 여러분들요? 300볼트. 그죠? 또 우리 많이 나오는 거 또 뭐 있나? 전기 울타리. 그죠? 요까지만 하자고요. 전기 울타리. 자, 요거에 여기 나오는 사용전압 나오면 요거는 몇 볼트로 가죠, 우리요? 250볼트 가죠. 일단 요거 세 개만이라도 여러분들 좀 잘 좀 체크해 놓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몇 개 안 돼요. 하나만 더 갈게요. 전기 엽기. 여기는 몇 볼트죠? 10볼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르겠다. 일단은 요거는 외워놓으시고요. 무조건 우리 못 쓴다. 400볼트 쓴다. 이렇게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다음 기억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작년에 나왔는데요. 올해도 또 나왔네요.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한 번씩 꼭 나오니까요. 형태를 보시면요. 전기철도형 급전선이란 전기철도형 어디로부터 우리가 보시면 변전소로부터 전기철도형 변전소 또는 어디에 우리는 형태를 어디에요? 전차선에 이르는 거죠. 전차선. 그러니까 트롤리선에 이르는 그러한 선들을 우리 뭐라 한다?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에서 우리는 급전선이죠. 형태에서 보시면 급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변전소. 그러니까 이 변전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차, 그죠? 우리 전차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 전기철도 생각하시면 자, 우리 철로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집전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기철도 지나가면서 레일 위에서 떨어지면 허공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요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전차선이에요. 트롤리선 전차선. 여기에 변전소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있다고요. 이 선을 우리가 뭐죠? 저기 주어지는
급전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형태를요. 그래서 답은 우리 뭐라고 한다? 3번. 그렇죠? 이게 19번이었습니다. 19번. 자, 20번 가봅니다.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의 축단지에 부하측 옥내 전선으로 뭐 어쩌고 지락 생기고 이렇게 생겼네요. 이때 대지 전압 요거 하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옥내 전압에서 대지 전압. 아까 우리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찾자 그랬죠, 우리요? 우리는 300볼트거든요. 사용 전압 400. 요때는 몇 볼트로 가냐면 우리는 600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예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답을 찾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접근이 많이 근접한 답들을 찾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희들 이렇게 해서요. 우리 2회 시행인데 23년 2회 시행이 됐던 우리 기출문제 한번풀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 시험 보신 분들 기억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구성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이 나는 이 문제 안 나왔는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나왔지만 2분은 시험에 분명히 나왔고 그죠? 또 2분도 나왔고 그것만 우리가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거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설명을 또 이렇게 드렸으니까 여기 네 번째 과목이 이제 다섯 번째 과목이죠. 설비 기준은요. 그래서 마지막 과목인 우리 설비 기준을 끝으로 해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거하시고요. 우리 시험 보신 분들 우리 맞춰보셨으면 합격하셨다 생각이 들면 바로 실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요 시작이 됐다 시작하면 합격이 됐다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면 뒤돌아보시지 말고 바로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딱 보시면 답은 합격 불합격 바로 나왔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정리를 잘 하셔서 2차 전비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거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실기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열거하십시오.